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최영동 파트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9월 11일입니다. 지수는 좀 보이시죠? 예,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2,556포인트에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. 다음 코스닥은 보시게 되면 201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이너스 0.18 기록을 했습니다. 코스피, 코스닥 양 시장 다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면서 방향성이 좀 부재한 상태로 좀 마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지난주와 좀 유사한 형태의 업종별, 유사한 형태의 업종별 상승을 보여줬다. 상승과 등락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좋았던 것도 있고요. 좀 마이너스로 작용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제약바이오로의 수급 이동이 좀 연장이 됐던 게 좀 특징적이었다. 뭐 주된 종목으로 보게 되면 뭐 알테오젠, 그쵸? 알테오젠. 그 다음에 유한양행, 뭐 이런 종목군들이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. 뭐 당뇨 관련된 이야기들, 그 다음에 비만과 관련된 이야기들,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AI 의료 테마주들, 뭐 대표적으로 봤었을 때 루닛이 물론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일단은 오전장의 가파른 상승세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이제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의 공통점들을 보게 되면 미중 갈등 이슈에서 상당히 좀 자유로운 그러한 이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윤석열 대통령이 23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건설기계 쪽에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뭐 현대, HD, 현대인프라코어, 그 다음에 HD, 건설기계, 뭐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좀 잘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.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다면, 뭐 물론 이제 장 막판 들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오후장 분위기 한 분봉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왔거든요. 오후장 들면서.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바닥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쭉 들어 올리면서 SK 하이닉스 1.93 마감, 삼성전자는 플러스 0.71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기는 했지만 일단은 뭐 지수 상승폭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죠. 지난주 금요일날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2%에서 플러스 거의 한 2% 정도, 한 5장 변동성을 한 3, 4% 정도 보여줬던 특징을 지난주 금요일에는 에코프로가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또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면 이런 것들이겠죠. SEB테크나 뭐 뉴로메카, 뭐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기관 수요 예측 들어가면서 뭐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
일단은 굉장히 좀 뭐 경쟁적인 경쟁률이 좀 나온다. 높은 경쟁률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로봇주들은 뭐 시장에서 뭐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하루 만에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오전장에 상당히 좀 강했었어요. 모드레마카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장 강했었다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여타 다른 섹터군들로 자금이 들어가면서요. 대표적으로 이제 뉴로메카의 차익 매물들이 좀 출회되면서 양봉을 지키지 못하고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좀 특징적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이제 국외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일단은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오후에다 일본 은행 총재죠. 마이너스 금리를 해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엔 환율이 1% 내외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0.71% 정도 상승을 하면서 거의 한 9년 넘게죠. 9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엔화 강세가 나옴으로 인해서 일단은 달러 인덱스,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의 강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다만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일장일단이 있는 좀 이슈가 아닌가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본 게임은 뭐 많은 얘기들 좀 들으셨겠지만 뭐 기본적인 이제 본 게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할 미국의 CPI. 일단은 제가 이거 화면을 자료로 한번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인베스팅에서 제가 좀 끊어왔던 자료인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근원은 예상치가 4.3, 그 다음에 이제 전월치가 4.7이 나온 거니까 일단은 뭐 코어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상치를 기준으로 해서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이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들이 단기간 안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업종별로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뭐 기본 베이스는 뭐 단순한 것 같아요. 단순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특이한 상황들은 좀 아니고요. 뭐 대형주 변동성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뭐 결정이 된다라는 거를 뭐 다시 한번 재확인한 그런 하루였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9월달 들어서서 2차 전지의 하락은 일단은 진행 중. 현재도 ING 상태다.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믿음과 신뢰의 섹터가 돼버려서 물론 이제 종목을 믿고 기업을 믿고 신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한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은 뭘 믿겠습니까? 주식판에서 돈 되는 거 다 하는 거죠. 아무튼 에코프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금 100만 원대를 어제도 한번 금요일날도 한번 깨고 오늘도 한번 깼는데 깨면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. 그리고 100만 원대 이하권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매수할 거야라는 물량들도 대기 매수 물량들도 대기 매수세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참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에코프로에 대한 뭐 기업적인 애정을 갖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을 빼고서라도 상당히 뭐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뭐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두산 로보틱스의 기관 수요 예측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기관 수요 예측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인
분석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그리고 그 이전에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모든 가전에 AI 기술,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투입,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던 상황이어가지고 투자 심리 자체는 아직은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종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뭐 한올바이오 파마,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, 그 다음에 유한양액, 그 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도 좀 올라갔고요. 그 다음에 당뇨 쪽으로 봤었을 때 뭐 이제 펩트론, 연일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, 이제 보톡스 쪽으로 이제 메디톡스가 너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5장에는 이제 안보,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방안, 그러니까 시진핑 방안을 추진한다,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, 뭐 이런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가 5장에 들어서면서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들, 그러니까 대중국 소비주들이죠,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일제히 5장 들어서 가파르게 좀 뛰어올랐습니다. 예, 가만히 있다가 확 뛰어오르더라고요. 뭐 코리아나 한국화장품, 뭐 대표적인 이제 OEM 기업들 상당히 좀 좋은 그림들을 좀 보여줬고, 그리고 이제 VT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. 이 VT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참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. 예. 뭐 성장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, 성장 너무 좋죠. 성장을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혼자 치고 나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이 VT가 예전에 마스크팩 느낌이 상당히 조금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원히트 원더죠. VT가 이제 후속작을 잘 내서 계속 성장하는 그림들,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사업가, 뭔가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다변화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수출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도 상당히 좀 다변화가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뷰티 그룹이 좀 되는 게 뭐 일단은 바람이긴 한데, 뭐 최근의 상승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뭐 나쁜 기업이다, 뭐 좋은 기업이다, 이거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. 물론 이제 시장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기업이고 수급이 또 그만큼 들어가고 있는,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,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기는 하지만,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. 하여튼 뭐 화장품 얘기하다가 중국 이야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의료 쪽 같은 경우는 신세계 인터내셔널, 그 다음에 이제 FNF 이런 것들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잘 올라왔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엔터 관련주 쪽에서 YG엔터, 그 다음에 이제 SM 이야기가 상당히 조금 많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라이즈죠, 라이즈. SM 신임 라이즈 보이그룹입니다. 상당히 오랜만에 걸그룹이 대세인 요 K-팝 구도에서 SM이 야심차게 보이그룹을 발표를 했습니다. 출격을 시켰죠.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초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상당히 뭐 기사화도 잘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도, 레벨 부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좀 주가가 반영이 될지. 그래서 오늘 하루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형태로 움직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카지노 쪽으로 보게 되면 호텔신라, 그럼 뭐 카지노로 좀 보긴 그렇고 면세점으로 봐야 되겠죠. 계속 지금 방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횡보되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뭐 제가 앞절의 종목 코너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,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뭐 파라다이스, 그 다음에 뭐 GKL, 뭐 호텔신라, 그 다음에 뭐 아난티,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차트가 거의 유사합니다. 1차 8월 중순에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이렇다 할 방향성 없이 계속 지금 한 달째, 근 한 달째 지금 계속적으로 좀 사이드로 좀 기고 있는 모습들인데, 과연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D-Day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또 성장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오늘 장 막판에 이스트 소프트가 일단은 한 18% 정도 장 막판에 들어왔어요. 2시 좀 넘어서 들어갔죠. 2시 이때서부터죠. 2시 한 30분 넘어서부터 이스트
소프트, MS,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, 삼성 AI 개발 소식에 상승세가 확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종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끝났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음 AI 이런 종목군들이 오후장 들어서 또 동일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.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 쪽으로 보게 되면 눈에 띄게 들어왔던 종목군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 쪽으로 넘어가서 현대오토웨버. 연일 상승입니다. 현대오토웨버. 지금 이게 분봉으로 봐서 이게 얼마 안 오른 것 같은데, 이게 일봉으로 전환해서 딱 보시게 되면은요, 자율주행 이야기 나오고, 현대오토웨버에 대한 이제 성장성들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, 그 다음 장기간 이어져 왔던 15만원대의 돌파 흐름들,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뛰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어느덧 24만원입니다. 이거 증권사들의 이제 단기 목표가, 목표가가 거의 한 18만원, 19만원 정도 설정이 돼 있거든요. 이거 다 돌파됐습니다. 근데 지금 증권사 하우스에서 아직 업데이트 리포트를 9월 DS 투자증권에서 하나 정도 낸 거, 그 다음에 삼성증권에서 8월 30일 날 현대차고로 인프라 빌딩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낸 리포트 자료 말고는 아직은 없어요. 목표 주가를 다 올렸습니다.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22만원으로 설정을 했고요. 그 22만원도 넘어섰죠? 그 다음에 이제 DS 투자증권 9월 4일날 발표한 오노와 한배를 타자. 거기에 목표 주가도 21만원입니다. 다 올렸습니다. 싹 다 올렸습니다. 그래서 아마 요번에도 또 새롭게 발간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가진 자만의 좀 여유가 느껴지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오늘 뭐 더 특이했던 섹터 분들은 보험업종, 배당 시즌이 오잖아요. 또 배당 시즌 오니까 또 슬금슬금 이제 보험주 쪽으로 물량들이 좀 들어가죠. 근데 예전만큼의 배당주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많지는 않은데 이게 또 금리 올라가고 있고요.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 매크로 불안이 좀 나오니까 약간은 좀 이제 보수적인 종목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수급이 좀 들어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취향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취향 차이.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나에게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뭐 지금 화려하게 막 움직이거나 뭐 이런 것은 없어도 좀 우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. 은행주나 뭐 보험업종이나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또 특이한 업종, 특이한 종목으로 좀 눈에 띄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하루를 좀 놓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뭐 경계감 안에 여전히 갇혀있는 경계감에 좀 갇혀있는 좀 신중한 시장, 그 다음에 지난주와 좀 유사한 출발을 한 시장,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내일 역시도 뭐 조심스럽게 뭐 예측을 하자면 일단은 미국 쪽에서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CPI에 대한 확인 심리, 확인 과정을 좀 거치고 좀 본격적인 뭐 수급의 뭔가 이제 액션 그리고 지수에 대한 방향성들이 뚜렷하게 좀 잡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포지션은 하나 정도 잡고 일부 종목군들은 조금 현금화해서 현금량을 좀 확보를 하고 오늘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CPI, PPI 다
시장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소화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본격적인 중국의 이제 지표들이 이제 배드 이즈 굿이고요. 굿 이즈 굿이다. 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 흐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,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군들 많아요. 네, 맞습니다. 살 종목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, 조금 좀 심호흡을 좀 길게 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오늘을 매매는 마무리 좀 지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9월 11일의 시황은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. 조금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.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얘기가 좀 길었는데,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요. 제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서머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,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적극 참고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장중에 공개 방송을 좀 해달라 요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짧게라도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곁에 찾아뵙도록 할 예정이니까요. 찬성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 눌러주시고 1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아니다, 괜찮다 나는 라고 하시는 분들도 1번 남겨주십시오. 오늘 9월 11일 월요일 하루 여기저기 왔다 갔다 변동성에 상당히 좀 정신없을 법한 시장이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. 내일 시장에서 또 좋은 결과 있으시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또 한번 리바이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알람, 구독,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